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2월 21일이고 일요일이죠 아마. 자, 어제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요. 이 풀이를 잘 해낼 수 있다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서로 상반되는 모순되는 일이 동시에 발생하느냐. 그리고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세상은 그 신호를 다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단지 많은 언론들과 세상 사람들이 혼란해할 뿐인데, 아마 채널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신호들이 의미하는 바를 빨리 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맞고 틀리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금방 판단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많은 언론들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다가 무슨 안 좋은 방향으로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고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충돌이나 전쟁 같은 거죠. 그건 천재지변이다. 예,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만들어낸 누군가는 그런 세계적인 충돌에 있어가지고 또 기회를 모색하면서 뒤로 미소 짓고 있겠죠. 자,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은 어제 대만에다가 뜬금없이 무기를 판다고 했어요. 한 11억 달러, 아니 110억 달러? 예,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5조, 16조 되는 금액이죠. 자, 이거하고 우크라이나 협상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게 제 시각입니다. 자, 한번 쭉 볼게요. 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시드리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들이고, 거기에 대한 해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네. 자,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났죠. 여러분 들으신 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이 110억 달러, 예, 우리 돈 한 16조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기보다는 팔겠다고 말을 꺼냈다.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회 급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15조 원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전 3년 정도를 치르면서 들어간 돈이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서 제가 보기엔 한 1000조 가량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우리 돈으로. 그럼 15조의 돈을 넣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분쟁이 발생해서 우크라이나처럼 물었다 놨다 하면서 몇 년 시간을 끌게 되면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군비가 막강하게 될 테고, 그것은 세상에 이제 있는 군수기업들은 되게 좋아할 일이죠. 환호를 할 일이죠. 그러면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155mm 포탄이 더 부족하고 미국 국내 무기의 생산은 지금 시설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무기를 공급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 생산 능력이 거의 다 죽었고, 돈만 있다고 해서 무기를 계속 전쟁이 발생하면 무기를 지속할 수 있느냐, 이거는 처음부터 결정된 게임이거든요. 이건 시비 거는 거죠. 예. 여기 부하 내동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요즘도 일단 요 슬라이드에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기사가 좀 났는데, 며칠 전에 산자부 장관이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히토리오하고 FTA 2단계 FTA 사인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다음 보니까 외교부 차관이 또 만났다. 어젠가 그젠가. 그와 동시에 내년 초에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 이재명이. 문재인 때부터 못 만났던 시진핑입니다. 그렇게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윤석열도 만나지 못한 시진핑입니다. 그런데 이걸 에이펙에도 오고 또 이재명을 받아주기도 하겠다, 내년에 국빈 차격으로. 이거는 큰 진전이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같은 날 미국은 대만에다가 무기 수출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줄을 타고 있는 겁니까? 중국 줄을 타는 겁니까? 미국 줄을 타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두 개 다 아닙니다. 근데 목적은 같아요. 그게 따로 놀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우리가 한 7년 이상, 8년, 9년, 10년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됐을 수도 있어요.
중국의 최고 정상을 만나는 일이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군함을 맡기겠다고 하고 수십조, 수백조에 달할 수 있는 AI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종전선언을 트럼프가 고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걸 한번 풀이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부하 내동 하나씩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천무 50대면 상황이 끝난다. 대만이 결국 한국 무기에 목매는 이유. 이런 것은 지금 무기 판다는 것과 연계성이 있다고도 봐지거든요. 아니, 자, 미국이 팔겠다고 한 무기가 저기 보면 하이마스가 한 4조 원 정도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제블린 미사일이 들어있고, 그 다음 뭐 드론 기타 등등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천무를 팔 때 이미 납품도 하고 시작했고 이제 포탄, 로켓탄 같은 천무 같은 부분은 탄이 중요합니다. 탄이 가격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거를 폴란드가 사는 과정에서 하이마스를 살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기도 샀어요. 근데 아마 하이마스가 폴란드에 얼마나 공급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공급 못 됐을 거예요 아마. 왜? 우크라이나에도 줬어야 됐거든요. 생산량이 못 따라옵니다. 근데 지금 하이마스를 판다? 저는 대만이 그걸 과연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초기분 말고 2차, 3차 분으로 전쟁을 지속하게 됐을 때 그 탄약은 공급이 될 것인가? 저는 그것도 부정적입니다. 그게 뭐냐? 예. 고가치 타격으로서 만에 하나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노리게 될 게 그건데, 예. 중국은 장거리 타격 무기도 가지고 있고 장거리 타격 드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에서 절대적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속과내는데 시간 얼마 걸릴까요? 하이마스 지상에 있는 거. 예. 그리고 제블린은 상륙했을 때 무기입니다. 절대 이 정도 무기를 공급해가지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제공에 1,000조 가까운 돈하고 미국과 유럽이 빡빡 긁어서 1,000조 지원한 거하고 대만이 이만큼 지원한다. 그리고 이것도 전쟁이 격화되면은 대만에도 우크라이나 만큼 들 거 아니에요. 돈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국내에서 소위 이런 기사들로 나오는 거, 천무 50대면 상황 끝난다. 대만이 결국 한국 무기에 목매는 이유. 미국이 못 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대신 팔아주겠다. 이런 컨셉일지는 모르겠어요. 내용 보지 않았습니다. 제목만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팔겠습니까? 시진핑 만나러 내년 봄에 간다는데 미국은 진심일까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뭐 15조 원, 16조 원 무기 수출한다는 거 그거 현실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얼마 전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충돌을 했었잖아요, 중국이랑. 그게 미국 기자들도 희한하게 질문하는 거 많더라고요. 뒤에 이제 오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연말 이제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있는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중국이 최근에 일본한테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즉 뭐 레이더를 조종했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질문의 시작이 그거였어요. 그건 아니죠. 그럼 일본이 왜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그러느냐, 그 말을. 미국도 지금 하나의 중국 정책 때문에 지금 입 닫고 조용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걸 왜 긁고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렇게 긁고 들어가서 미국의 어떤 지지를 은근슬쩍 요청하는 격눈질을 했는데 트럼프 냉담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냉담하죠. 그러니까 중국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도 그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일이에요. 다카이치 사나이의 요청에 트럼프가 난 몰라, 알아서 해. 너 왜 그랬어? 현상 유지가 최고라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예. 그런데 일주일 뒤에 대만에 무기를 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왜 그런가?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이거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아주 중요한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협상이 마이애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 간에.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시간이 많이 없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압박을 푸틴한테 가했다고 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게 너희가 원하는 바니? 다시 패권 구도로 돌아가서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사이 끼우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니?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치적으로 밀려나게 되면은 다음 미국을 지도할 세력은 반드시 이 길로 간다.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현재 이제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협상이 지금 금, 토, 일 3일째 연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왜 중국을 간다 하느냐? 이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낙관한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다극화라는 방향은 어쩔 수가 없다. 미국의 힘은 떨어질 것이고 이번에 미국이 잘못하면 힘은 더 떨어질 거예요. 팍! 그럼 중국과 우리는 더 친해야 되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합리적이고 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큰 기존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중국을 대만을 공깃돌 삼아 지금 이런 자극적인 발언을 꺼낸다. 그만큼 마이애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결론이 곧 난다. 왜? 트럼프는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좀 전에 드린 표현은 이런 거랑 같아요. 이것도 제법 예전에 가끔 보던 건데 이거 제법 많이 보는 채널일 거예요. 지금 이거 연안 전투함의 인디펜던스급인가 그럴 거예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예요. 제 이름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한 50조 원 들여서 여러 척, 수십 척 생산해가지고 최전선에서 못 쓰고 후방으로 다 밀려있는 배들이 있잖아요. 미국 해군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를 제공한 것 중에 하나고 미국이 지금 해외에 우리나라의 배를 군함을 맡겨야 되겠다고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선박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나온 영상이잖아요. 조회수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 해군의 가장 두려운 스텔스 함정들이 바다를 순찰. 이건 낚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낚는 것밖에. 좀 전에 보신 한국 기자가 쓴 그 내용은 우리의 국가 정책에 심각하게 반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만 충돌에 개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만 팔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가 들어가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랑 저기 대양의 건너편에 있는 나라입니까? 북한 문제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철없는 소리라고 봐야죠. 네. 자, 무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제가 이런 내용을 하나 봤어요. 여기 있는 문근식은 과거 이제 지금 한나라당의 유용훈이 까발리고 미국 도망갔던 그 노무현 시절에 운작 추진 잠수함 거기에 실무 책임자 정도 했던 사람이에요.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처음으로 여기 보면 7,000톤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7,000톤급. 자, 그의 말을 빌리더라도 기본 설계, 즉 대부분의 설계가 완성된 지는 오래됐어요, 상당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기본 설계가 완성된 거.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원자력 추진 기간에 대한 내용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노무현 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자, 거기에 따라서 배의 설계는 새로워져야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안규배 국방장관이 일 거라고 저는 기획을 합니다만은 이재명과 대화 주고받는 과정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장보고 3 배치 2 4,000톤급 이런 이야기 4,000톤급 이야기 나오니까 4,000톤급 더 커져야죠. 5,000톤급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 분명히 했어요. 5,000톤급을 넘어선다.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전제로 삼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문근식이 거기에 대해 제일 많이 안다고도 볼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얼마나 발을 담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000톤급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 정도 일단 참고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급은 생각하겠구나. 이 말은 최소 7,000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부수적으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 거기에 따라서 원자로나 들어가는 수직 발사관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되는 것이죠. 디자인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하나 옵션에서 꺼낸 거. 거기 톤수는 안 적혀져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 참고할 정보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문 사진이 지금 뭔가 갑자기 클린턴이 누구냐 이게 클린턴 딸이냐 옆에 가린 얼굴이 아닙니다. 이게 12월 19일 트럼프를 초조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앱스타인 고위 인사들에게 미성년 소녀들을 성매매를 통해서 제공했다는 거. 이게 팝스타 뭐 마이클 잭슨 이름도 나오고 또 뭐냐 그 재계에도 해외 인사들도 포함된 그 내용이에요. 그걸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관련돼서 공개된 사진입니다. 이걸로 만약 구글 유튜브가 있었는데 시비를 건다면 저는 매우 언짢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만 보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게 실현하지 않을 사진이라고 보고 이걸 인도 쪽에서 가져온 겁니다. 빌 클린턴 사진이 있고 그 밑에는 빌 클린턴도 있고 가운데 여성이 하나 있죠. 이 여자의 이름이 원래 프랑스인이었다가 지금 미국 사람, 아마 양국 국적, 세계 국적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뚜마담 역할을 한 사람이 앱스타인으로 같이 지금 20년형 받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유죄예요, 전부 다. 미성년 성매매 젊은 여자아이들을 소개를 했는데 가장 어린 애가 14살 정도라고 지금 러시아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그 당시에 트럼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다라고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론에 밀렸기 때문에 결국 이걸 공개하라고 트럼프 스스로 사인을 했어요. 자, 이게 일단 절제된 상태로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뻥끗 안 할 거라고 봅니다만 언론에서 이 문제는 트럼프한테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또 지지율이 지금 한 40% 정도로 마지노선에 다다랐거든요. 그 하향 추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패턴으로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이걸 러시아 언론에서 깠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치고받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에다가 대만에다가 무기를 팔므로써 이거 우크라이나전 잘못 끝나면 과거로 회귀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중국하고 한판 해야 될지 몰라. 그랬더니 러시아 쪽에서는 너 시간이 아주 많은 모양이지. 네가 더 곤란한 거 아니야? 나 버틸 수 있어. 우리 경제는 튼튼해. 미국 없이 살아. 이러면서 이걸 때린 겁니다. 치고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현재 트럼프하고 푸틴을 제가 검색을 했어요. 딱 뜨는 기사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제일 왼쪽 시에 보면 CNN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푸틴에게 양보를 요구했는데 푸틴이 그걸 거절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또 오른쪽 위에 뭐냐 푸틴이 한 이야기인데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16시간 전에 나온 거죠. 트럼프는 BBC가 미국 국회의사당 혼란스러울 때 짜집기 편집을 해서 트럼프가 그 뒤에 있었던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한 거다. BBC를 고소를 했는데 트럼프가 그것도 국내 언론에 거의 보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가 트럼프가 고소를 한 건 되게 타당하다. 그리고 아래쪽 왼쪽 기사를 보면은 푸틴이 말하기를 미국이 아마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럽이 지금 상당히 많이 기대고 있다.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몰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이 떠난다는 이야기, 나토를 해체시킨다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진영 논리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럽이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것도 또한 미국이 시간이 제가 중간 선거가 언제인지 찾아보진 않았지만 선거는 보통 미국은 정해진 날에 선거를 계속하기 때문에 한 내년 중반 이후일 겁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다.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해결을 봐야 된다. 근데 시진핑이 죄송합니다. 여기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나러 내년 봄에 간다. 전체적으로는 진전이 있다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무기 판매에 대해서 지금 제 눈에 유튜브에서 트럼프가 그 말을 한 것으로 지금 올라오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복잡해요. 그리고 힌두스탄 타임스 아래쪽 오른쪽은 뭐냐면은 지금 무기 판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푸틴이 이제 뭐 시진핑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상당히 강력하게.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뭐냐? 트럼프하고 푸틴 간의 관계 개선을 초를 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엄청나게 무르익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만나러 간다? 내년 초에 그것도. 지금 금년은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늘 12월 21일이니까. 자, 어디가 가장 힘이 있고 실체적인 진실과 실체적인 흐름의 핵심에 가까운 행동입니까? 저는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나러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정신없이 흐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엄청나게 힘들다. 거기서 과도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견제도 하면서 치열하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지금 그 협상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금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회담. 네.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도 나왔죠. 예. 저기 벨라루스에다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오레시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러시아가. 네. 이거는 또 러시아의 어떤 맛 대응이라고 보고, 이건 유럽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미국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어떤 압박에 대한 대응, 그 양수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혹시 있을지 모를 어떤 도발. 여러분은 물론 유럽이 직접 뭐 벨라루스 같은 데를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는 젤렌스키한테 돈을 좀 안겨주고 이렇게 쳐라, 너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하면 젤렌스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지금 그런 균열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권이 나온 거거든요. 네, 트럼프 입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아직 보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언론이 어떤 작당을 했다, 어떤 방향성을 잡았다. 그것은 그만큼 임박했다. 그런 거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아까 우리 언론 쪽에서 부화내동하는 모습을 보였죠. 우리 내부에 그런 세력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나라당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이고 친일파들의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트럼프의 희망은 현재 한국입니다. 네, 그런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 이 큰 흐름, 오늘 쭉 이때까지 말씀드려왔던 흐름, 각 나라에서 힘을 행사하는 세력들하고 언론 세력들, 여기서는 현재는 푸틴도 매우 수비적이에요. 여기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푸틴한테는 안정을 주고 트럼프한테도 안정을 주는 거고, 나머지 세력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큰 중요한 한 수다. 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 평등하게 똑같이 중요한다. 어떻게 새로운 편먹기를 안 한다. 중국이 여기에 호응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전쟁이 아니고 그냥 똑같아지는 거다. 한국이 뭐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정치적 명분적으로 중국이 항상 지지해왔던 바고 비핵화도 지지해왔던 바다. 오랫동안 이웃이었다. 그 이웃이 마침내 서로 짝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정치적 명분은 없다. 그게 우선순위고 그 이후에 새로 발생되는 국면에 대해서는 각자 땅따먹기 해야 된다. 최대한의 매력 포인트를 한반도에 제시해야 된다. 러시아, 미국, 중국. 거기서 중국이 우선순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혼자 골로 가는 것은 일본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발을 많이 담그고 있고 중국까지 발을 담궜는데 일본은 그 모든 것에 저항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네,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이 취하는 입장과 똑같아요. 전 세계 언론이 취하는 입장하고도 똑같고. 그렇죠. 우리의 자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 중심의 달러 자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시진핑과 연결이 됐다는 것은 한국하고 바로 미국하고 연결되는 거고 러시아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이번 한수는 되게 중요하고 급박하게 했을 수 있다. 우리가 영향력의 행사라는 부분이 분명히 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시는 거예요. 전 세계 자본을 안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큰 혼란이 없기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체제가 유지되면서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카이치 산에는 완전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한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앱스타인 파일. 이게 러시아에서 깐 거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이 사람 자살했죠. 감옥에서. 유죄가 확실했어요. 여기에 지금 포주로 활동했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맥스웰 여성이 20년형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 나오죠. 트럼프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파일 공개 법안을 서명했으나 핵심은 이거예요. 뒤로는 상원에다가 표결을 넣으라고 압박을 넣었다. 관여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러시아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협상은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걸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그 중요한 맥락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은 마르코 루비오의 이 표현이에요. 이게 2025년 마무리 기자회견을 여기저기가 아니라 한 군데서 했는데 각 나라에서 편집을 다르게 하면서 제목을 막 갖다 붙이는데 제목이 중구난방이에요. 말 한 사람은 하나인데 제목은 언론사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게 편집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도 정확한 거 없습니다. 네. 자, 제가 핵심 내용은 이해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와 관련돼서 하면 사실 중요한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중국이 일본한테 걸었다라는 게 기자의 질문이에요. 그게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오류의 바탕을 두고 또 질문을 하니까 사상 누각인 거죠. 어쨌거나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현실 정치인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 관계가 되게 악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과는 무지 잘 지내고 있다. 제가 의역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과 우리 협의회도 구축해서 잘 가기로 되어 있다. 이게 큰 흐름이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일본도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편을 들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쭉 해왔던 패턴. 자, 이번에 무기 공급하겠다라고 나온 이야기는 그게 트럼프의 의견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세력들의 최후의 저항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만 뭐든지 간에 그것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시적인 러시아 압박 요구이다. 만약 트럼프가 했다면. 트럼프가 아닌 다른 세력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그러면 전체 판깨기다. 러시아하고 미국이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 같다. 라는 위기 예감에서 나온 행보다. 전 세계 언론들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자, 루비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야기했어요. 베트남하고 눈치도 제일 먼저 언급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의 의견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베트남의 의견도 있고 호주의 의견도 있고 뉴질랜드의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그들 나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미국이 어떤 분쟁으로 비화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게 애둘러서 비판한 거예요. 즉 이것은 일본의 독자적인 행보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일본 자민당의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외에 다른 정치적 대안도 없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빈 공간을 노리고 과연 아베의 유산, 기시다의 유산 이걸 마음껏 활용해서 그 공간을 마음껏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는. 근데 그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 어제도 C5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에서 일본은 눈에 계속 벗어날 겁니다. 새롭게 주류가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주류의 자리를 놓칠 것 같다는 위기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망가지는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자민당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럼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의 그 지지율은 바로 거품으로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혼란이 오겠죠. 왜? 경제적인 혼란이 온 지 40년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클 루비오가 이야기하는 게 베트남하고도 관계 개선이 되고 있다. 캄보디아마저도 관계 개선이 되고 있다.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의 핵심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 필리핀, 자, 캄보디아 얼마 전에 우리가 라오스 불러다가 크게 선물을 많이 안겨줬죠. 자, 우리가 교통정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풍이 한국에서 있어요. 그게 미국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네. 자,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의 영향력으로 대체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가깝다. 새로운 동맹관계로 발전한다. 한국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 말은 애써 일본을 비판한 것에 불과해요. 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가 딱 이 시점에 딱 난 것은 이거에다가 그냥 확인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의 날은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처절한 현재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세력 간의 다툼이 생기고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게 만약 트럼프의 의견이었다 하면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봐서는. 한다면은 그것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지금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펼친 공세 중에 하나다. 그게 러시아도 지지 않고 다 받아쳤다가 앱스타니까. 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은 이게 파토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언론들도 올라탔다. 큰 게임이다. 그 과정에서 그 와중에 이재명이 중국하고 합의를 해서 미팅한다고 지금 급작스럽게 결정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영향력이다.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라는 느낌이 지금 강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푸틴하고 트럼프한테도 심지어. 그 과정에서 중국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면서 주가 아닌 부로 따라도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 이 방향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렵고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일본의 C5에 들어가는 C5가 진행이 된다 하면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거기 들어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게 이제 일본이 폭망하는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협상 자체를 볼게요. 이런 중대한 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도대체 뭘 보도하는 거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사람들 시간 잡아먹는 거, 기자들 일시키면서 아주 사회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면서 다 동시에 바보로 만들고 있죠. 바보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분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어요. 이건 범죄 행위예요. 자, 타스에 짧게 난 거 소개해 드릴게요. 마이애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 대표입니다. 특사예요. 갈 때마다 지금 좀 바뀌는데, 지난번에도 쿠셔너가 나왔었거든요. 위트코프가 푸틴을 찾아왔을 때 5시간이니까 만났잖아요. 대화를 했죠, 5시간. 그때도 트럼프 사이 쿠셔너가 있었고, 그 옆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정책실장이나 이런 류의 사람이 옆에 하나 더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특사로 돼 있어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특사이자 러시아의 해외 투자를 총책임지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기억하시겠지만 베링 해협 지하로 거리 한 100km짜리 되는 터널을 뚫어서 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자. 8조 원이면 된다.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을 꺼냈던 사람이에요. 그 협의의 대상은 저는 쿠셔너라고 봅니다만은. 자, 그가 현재 이 중차대한 협상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해요. 이것은 이미 많은 부분은 해결됐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토 문제나 나토 이런 부분은.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 후속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부분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이 된다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단지 화해를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다극화라는 거라고 연결을 시키면은 전 세계의 경제 지도를 바꾸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가 따라와야 되고 그 실무 총책임은 우리나라가 지고 있죠. 생산까지도 남북 교류를 통해서 물류망 연결하는 거. 그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 부분에.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봤을 때도 중국은 거기에 끼고 싶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리는 없어요. 거기 한국이 간다? 이것은 한국이 러시아와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동시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절대 손해나게 하지 마라. 중국하고 확 손잡을 수도 있어. 결국은 어정쩡하고 순리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럼 한반도가 제일 유리한 것이죠. 순리대로 하면 우리가 제일 유리한 거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이제 눈이 가고 어쨌거나 될 가능성이 지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막탄을 치는 것이죠.
수비하고 있는 거죠. 수비. 예, 언론들이 전 세계 언론들이 달라들어서 이에 대해서 해지고 다니는 건데 전 세계 자본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언론과 언론처럼 기득권화되어 있느냐? 자, 돈이란 부분에서 돈이 불려주는 건 최고죠. 그거는 굳이 뭐 혁신이니 기득권이니 새로운 세력이니 정치적 다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돈은 단순해요. 돈 벌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단계를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어제 발생했던 복잡한 일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적인 일은 분명해요. 이것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 간에. 예. 여기 보면 핵심 내용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연장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봤을 때, 그리고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치고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고 보도까지 난 거, 이 전부 다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 연관성을 설명해 보자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상당히 발을 많이 담그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드는 것이죠. 이제 뭐 더 이상 뭐 핵 농축,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쉬운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 그것은. 더 큰 거에도 우리가 발을 많이 담그고 있다. 지정학적 뭐라고 할까? 대전환? 네. 세상의 틀이 바뀌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한 축으로서 강하게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거. 실력 행사까지 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